레위기 11장 음식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구약의 상관관계 중에 레위기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네. 네. 그리고 11장 하면 혹시 뭐가 생각나시나요? 젓가락 생각나시죠? 네. 오늘은 젓가락장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구약의 상관관계 레위기 위치를 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레위기의 구조 잠깐 보고 갈 거고 11장의 내용을 이제 보려고 해요. 그리고 저희가 왜 건강을 해치는 원인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우리의 습관, 식습관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데 오늘은 영상이 몇 개 있어요. 이제 다 졸지 마시라고 제가 영상 준비했습니다.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약의 상관관계에서 레위기는 오경의 중심이죠. 그리고 구약의 핵심입니다. 시내의 산에서 맺은 거룩한 생명과 평강의 규례와 법도를 기록한 책이 레위기. 잘 알고 계시죠? 네, 지난주에 우리 우유진 집사께서 또 말씀해 주셨어요. 레위기의 구조를 한번 볼 건데요. 레위기는 1장부터 27장까지예요. 1장부터 10장까지는 우리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1장부터 10장까지. 오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배우셨는데 1장부터 10장까지는 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죠. 거룩한 제사법이에요. 그러면 11장부터 27장까지는 거룩한 백성의 삶. 거룩한 백성의 삶이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을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이제 오늘은 11장을 보려고 합니다. 주제는 거룩이란 단어예요. 히브리어로는 카도시라고 합니다. 우리 11장 45절에 혹시 성경책 보시면 별표 1000개 표시되어 있으세요? 네, 저희 모두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죠? 거룩이란 단어가 구분되다, 구별되다는 단어입니다. 11장의 내용을 좀 들어갈 건데요. 먹을 수 있는 생명, 우리가 1절부터 8절까지도 읽었지만 먹을 수 있는 생명과 식용에 금지된 기준이 있어요. 천천히 볼게요. 11장의 내용 분석을 보면요. 음식 규례의 내용, 식용의 기준과 식용 금지 기준이 있고 규례의 목적과 부정의 의미, 음식의 변천사, 음식 규례, 효과에 대한 주석들도 좀 볼 거예요. 음식을 가려야 하는 이유와 결과를 볼 건데 이제 한 가지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등으로 이렇게 빨간 불은 먹지 말아야 될 것, 노란 거는 먹어도 되는, 조금만 먹어도 되는 것, 빨간 거는 먹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표시가 된 부분이 있어서 저도 한번 사용해 보았습니다. 식용 기준이 육지 짐승은 굽이 갈라지고 색임질을 해야만 먹을 수 있어요. 우리 생선은 진얼음이와 비늘이 있어야 먹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중조류는 그렇게 막 먹을 만한 것이 별로 없고 곤충도 뛰는 다리가 있어야 먹을 수가 있고요. 기어다니는 길짐승은 먹을 것이 없다고 합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금지 기준을 보니까 쭉 내용이 나오지만 굽은 갈라지지 않았어요. 색임질을 하지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먹을 수가 없어요. 굽이 갈라졌어요. 색임질을 못해요. 그것도 먹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너에게 부정하니까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수중생물도 마찬가지인데요. 지느러미 없어요. 비늘 없어요. 먹지 못한다. 공중조류 쭉 나열한 것들 다 먹을 수가 없답니다. 곤충도 뛰어다니는 다리가 없으면 먹을 수가 없고요. 길짐승은 전혀 먹을 것이 없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정한 짐승의 죽음도 부정하다고 합니다. 맨 아래에 신명기 14장 3절의 말씀인데요. 이 모든 것들은 너는 가정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정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빨간 신호등이 켜져 있어요. 11장 45절로 41절을 좀 보고 가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과의 약속, 규례의 목적이 들어있어요. 한번 볼게요. 우리 45절로 47절 말씀인데 모두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 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시켜주셨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첫 번째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을 하고, 두 번째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세 번째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주신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의 말씀도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두 번째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여 주신답니다. 세 번째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을 거예요. 네 번째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다섯 번째 내가 너희의 날수를 채우려고 한다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이 모든 말씀은 말라기 2장 5절 상반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모두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그래서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부정의 의미가 여러 가지로 사용이 되는데요. 토에바, 가알, 로자크, 로타오르, 타메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레이기에 써 있는 부정의 의미는 타메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쓰여 있습니다. 더러움, 깨끗하지 않은, 언클린이라고 79회 정도가 사용이 되어 있어서요. 여기에 써 있는 부정의 의미는 더러워서 먹지 마라, 부정하니까 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 성경에서 쭉 창세기부터 해서 음식의 변천사를 잠깐 보고 갈 건데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우리에게 지정하신 음식, 먹을거리는 식물이었죠. 창세기 1장 29절 30절의 말씀인데, 이것도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는 식물을 먹어야 되는데요. 우리 인간의 창자 길이가 10m에서 12m 정도인데 초식 동물의 창자 길이도 10m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식물을 먹어야 하는 거죠. 인간의 창자 길이와 초식 동물의 창자 길이가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타락 이후의 인류 음식은요, 식물이었고, 홍수 이후의 인류의 음식은 동물과 식물을 같이 주셨는데, 그때는 이미 이제 홍수 때이니까 먹을 거리가 없었죠. 그런 대신 동물을 먹되 피는 금지하셨어요. 왜냐하면 피는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율법 외의 인류의 음식은 동물에 제한하셨는데, 레위기 11장 14절에 잘 언급이 되어 있는데, 쭉 봤더니 규례의 목적은 폐하셨어요. 그러나 규례의 효과는 물리적, 역학적인 것으로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하십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얘기를 들어서 채식 식사를 그때 했었죠. 그런데 그 효과론을 보면은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해졌다라고 하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모든 박수, 술객보다도 10배 이상 뛰어나게 지혜롭게 하셨고, 꿈도 해몽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채식을 하자. 신약 시대의 음식 규례도 있는데 제한을 제거하셨어요. 여기 제한이 제거된 이유를 보니까요, 성막 규례는 이미 폐해졌잖아요. 그래서 목적은 상실되었지만 제한이 제거된 사실이 특별히 강조된 이유는 율법주의에 대한 반동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신약 어디에서도 음식 규례의 신체 정결에 대한 효과에 대한 반대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레위기 11장을 가지고 주석을 쓰신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처음에 매튜 헨리, 박윤선, 후쿠마 그랜더 주석 이렇게 볼 건데, 이분들은 어떻게 11장을 주석을 하셨는지 한번 볼게요. 매튜 헨리 주석에는 이제 노란 글씨만 제가 읽으려고 해요. 실제로 건강상 별로 좋지 않은 것들은 먹기에 부적합한 것들이었다. 밑으로 내려가서 즉
그런 아버지는 자기 자식들을 병들게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음식은 자식들에겐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여호와는 몸의 주님이시기도 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의 육적 쾌락을 위해서 우리의 건강을 해친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죄악임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박윤선 주석을 보게 되면요, 여기도 노란 글씨만 먼저 읽겠습니다. 깨끗하지 못한 짐승의 고기를 먹으면 우리가 위생적으로도 좋지 못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상징적으로 성결을 가르치시려는 목적이 있다. 다음 거 볼게요. 호코마 주석이에요. 이 말의 기본 동사 탐해, 조금 전에 봤죠. 탐해는 특히 신성하고 거룩한 것은 더럽히다, 모독하다는 뜻으로 단순히 깨끗하지 않다는 수동적 의미보다는 그로 인해 깨끗한 율법 관계가 더럽혀진다는 운동적 의미가 강한 말이다. 실제로 건강상, 위생상으로도 별로 좋지 않다는 것이 오늘날의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라고 합니다. 그랜트 주석에도 1차 목적은 구속사적 신앙의 교육이고요. 2차 목적은 택한 백성의 복원, 정서상의 건전한 생활 유지라고 하겠다. 인간은 영육이 일치된 존재로서 영혼은 육체, 육체는 영혼에 영향을 끼침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석 가운데 발견된 견해에 대한 소견인데요. 목적을 보니까 구속사적, 신앙적, 성결 교육이 목적이고요. 효과를 보게 되면 위생, 복원, 건강 등 육체적인 구별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제 물리적 효과를 지닌 육체 정결의 방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교육하시고 죄를 멀리하시기를 목적을 하셨다. 또한 실제 물리적 효과를 지닌 육체 정결의 방도를 율법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억지로라도 건강하도록 유도하셨습니다. 음식을 가려야 하는 이유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볼게요. 음식을 가려하는 이유는 굉장히 포괄적인 원인으로서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를 설계하신 하나님, 설계자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을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창조 원리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폐하지 않으셨죠. 이유는 신체의 재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음식 그대로 우리의 몸을 구성하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대부분 먹이 사슬 꼭대기, 오염물질이 체내에 많이 축적된 것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로 이제 좀 이따 드릴게요. 돼지는 이종간 바이러스의 매개체가 되기 때문에 먹지 말아야 하는 거고요. 조개류도 마비성 독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먹으면 안 되는 음식, 부정하다는 것이죠. 피는 노폐물 함유로 먹으면 난폭해지고 탁도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기름도 만병의 원인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기록은 3,500년 전 기록으로 부정하니까 먹지 말아라. 그리고 허락된 것도 사실은 다량 섭취를 하게 되면 또 건강이 해롭게 되고, 이 내용들을 침묵의 법이나 도둑맞은 밀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계명을 지켜야 사명을 완수했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음식을 가려하는 이유를 이제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진 자매님 이제는 20살이 넘었던데요. 그때 이 사진을 찍었을 때는 4월 7일인데 9월 5일 날 사진이 다시 찍혔을 때 이 목사님 자제분이신데 한 5개월을 음식을 가렸더니 너무 예쁜 모습으로 바뀌었다. 아토피가 다 나았다. 이런 모습으로 사진을 이제 보여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 청년도 음식을 가리고 운동을 열심히 해서 아토피가 제거가 되었다는 모습, 몸짱이 된 모습을 이제 보았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여러 번 저희가 봤죠. 그래서 건강을 해치는 원인들이 있는데 그 원인의 물질들이 도대체 무엇이 있는지 이제 좀 보려고 해요. 우리의 물질이 인체에 끼치는 영향으로 환경 호르몬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환경 호르몬은 다른 말로 내분비 교란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항생제도 있고요. 우리의 암을 일으키는 물질도 있고, 우리는 소고기는 먹어도 분명히 된다라고, 소는 먹어도 된다라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 동물 사료를 먹은 소고기를 먹게 되면 광우병이라든가 약호병이 걸릴 수 있다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소고기도 지금 현재로는 소고기도 사실은 먹을 게 그렇게 많지 않다.
그리고 식품 첨가물에 대한 그런 공포가 우리 인체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사례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호르몬 축적 실태, 아까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농도가 0인데 이렇게 농도 0일 때 제 갈매기는 2,500만 배의 환경 호르몬이 축적이 되기 때문에 성경에도 먹지 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좀 더 가서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환경 호르몬이 뭔가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내분비 교란 물질이라고 해요. 정상적인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거나 작용하는 것을 방해해서 사람의 건강과 생식 작용에 영향을 주는 화학 물질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농약이나 살충제,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플라스틱, 또 통조림 캔 속에 많이 들어있고요. 우리 생활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도래하는데요. 이 환경 호르몬으로 인해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좀 더 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환경 호르몬의 습격이라고 2006년도에 SBS 스페셜이라고 나왔던 생리통 편이 있고요. 이 비정상적인 생리통을 호소하던 어떤 자매들이라든가 그런 모습들을 우리 보게 되는데 좀 이따 영상으로 볼 건데요. 그 이후 10년 이후 2017년도에도 바디 버든이라는 자궁의 경고 방송을 또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바디 버든이란 도대체 무엇인가를 한번 봤더니 인체 내 특정 유해 물질의 체내 축적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유해 초래 수준으로 높을 때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내용을 보니까요. 환경 호르몬의 한 3번째 칸인데요. 방송이 자궁 내망증, 성조숙증, 요도하열 등 급증하고 있는 생식기 질환 등이 환경 호르몬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면 이번에 버디바딘에서는 위 질환들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여성 자궁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가 환경 호르몬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화두를 제기한다고 방송에 17년도에 10년 후에는 어떻게 됐을까를 또 방송을 한번 했습니다. 환경 호르몬의 공포는 남자들의 정자수도 사실은 줄어들게 하죠. 그리고 중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성인지 남성인지도 모르는 중성을 만들어서 이 플로리다 아포프카 호수의 수컷 악어들은 생식 기능을 상실하는 그 정도로 이제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포가 강하다라고 알게 되면 되고요. 무정자증 정자 기준치를 보게 되면 무정자증이 너무 많이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이제 자녀를 낳을 수도 없고 불임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불임 환자가 굉장히 급증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환경 호르몬에 저희가 많이 쓰고 있는 플라스틱이 다시 식탁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보게 되면요. 플라스틱이 바다로 떠내려가서 다시 하수 처리장에서 걸러지지 못하고 바다로 들어가고 다시 파도에 의해서 잘게 부서져서 다시 우리가 먹게 되는 먹이사슬을 타고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식탁으로 다시 돌아오는 결과가 지금 플라스틱의 유해라는 것입니다. 아까 봤듯이 바다의 농도 오염 물질의 농도 1일 때 레위기 11장에서 13절로 19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세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갈매기와 하면서 먹이사슬의 끝에 있는 갈매기가 제 갈매기는 2,500배 정도의 호르몬의 축적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항생제는 물론 저희한테 좋은 영향도 미치지만 내성균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항생제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DNA 변이를 일으킨다고 해요. 어떤 항생제에도 죽지 않는 항생제 내성균, 즉 슈퍼박테리아로 바뀌어서 우리는 이제 더 많은 항생제를 써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 생겼다는 것입니다. 가축의 항생제도 우리한테 큰 영향을 줘요. 병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닭을 키울 때 항생제를 너무 많이 투여해서 그 축산의 동물 항생제로 사육된 그 동물들을 저희가 먹게 되는 거죠. 닭만이 아니라 돼지고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항생제에 병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또 암을 발생시키는 동물성 지방 돼지고기, 돼지고기 삼겹살은 매연 담배보다 더 무섭다고 해요. 삼겹살을 구울 때 올라오는 연기는 담배의 600개비와 같은 양의 발암 물질이 나온다고 합니다. 돼지는 이종 바이러스의 매개 숙주 암의 원인이 된다고 해요. 이거는 2010년도 세계암 발생 비교인데요. 암의 종류를 보니까 자궁암, 전립선, 유방암, 폐암, 대장암, 간암, 위암인데 한국은 위암이 1위. 이것 또한 다 먹는 것에 의해서 발생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었는지 나타나는 현상이죠. 결과이고. 소고기는 그럼 먹어도 되느냐? 아까 보듯이 똑같이 육골군으로 만든 사료를 먹고 그 사료를 가지고 소가 먹었다면 풀을 먹지 않고 소가 먹었을 때 그 소에 의해서 우리는 병을 얻게 되는데 산발성 치매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동물 사료를 먹은 소고기를 우리가 먹는다면 사람도 치매 또는 야코병 같은 병들이 걸릴 확률이 있다는 것이죠. 산발성 크로츠펠트 야코병은 200만 명 가운데 한두 명꼴로 발생하는 희소병으로 광우병에 걸린 소의 고기를 먹어 걸리는 인간 광우병의 변증입니다. 노란 글씨 광우병의 원인은 프리온이라는 변형 단백질이고 발병 1년 내에 사망한다고 합니다. 프리온은 소의 뇌와 척수 등 신경계에 가장 많이 분포해 있고 30개월 이상 된 소는 미국에서도 개, 고양이, 애완동물 사료로 사용이 금지된 것입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크로이츠펠트 야코병이 발병해서 세 군데 대학병원에서 확진했습니다. 이렇게 광우병, 야코병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있다가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 부분에서 영상으로 보려고 해요. 식품 첨가물에 대해서는 잘 먹고 잘 사는 법에 보면 우리가 어떤 거를 먹었을 때 서울 시내 초등학교에 모발 검사를 했을 때 알루미늄, 수은, 나베에 검출을 된 거 이거 벌써 2002년도에 조사된 부분이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먹는 환경이 아니라 먹는 걸로 나타났기 때문에 알루미늄과 수은과 나뉨 농촌이나 아니면 서울 시내 아이들이랑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음식을 가려 먹은 서울 소재 삼육고등학교 모발 검사를 해봤더니 알루미늄이 기준치가 10이면 그들은 5, 또 수은이 1이면 0.3. 그러니까 이들은 이렇게 서울 시내에 있는 음식을 가리지 않는 아이나 농촌 지역에서 사는 음식을 가진 아이들보다도 나타나지 기준치가 더 낮다라는 그런 결과였습니다. 중금속 기준치 초과 비교했을 때 이렇게 고등학교 아이들 369와 그냥 일반 학교에서 다니는 아이들을 비교해서 봤을 때 음식을 가린 36 고등학교 아이들이 훨씬 낮았다는 걸 저희가 알게 됩니다. 이 영상도 잠깐 볼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식습관을 가져야 하는지, 무엇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먹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해요. 이것도 밥상머리 작은 기적이라고 저도 이 방송을 본 적이 있는데요. 밥상머리에서 아이들의 두뇌가 향상이 된다고 합니다. 가족과의 식사는 아이들의 지능과 건강을 향상시키고 청소년의 비행을 막을 수 있다. 우리 요즘 청소년 비행이 저희 교회 같은 착한 아이들 외에 좀 비행 청소년이 많이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밥상머리 교육이 있었다면 그 아이들도 건강한 아이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엄마된 마음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 뇌는 식사를 하고 나면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마음의 평안을 찾아주는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이죠. 음식이 아이의 행동과 두뇌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어야 할 음식들을 한번 봤더니 근채, 소채, 과채, 견과류, 과일, 곡식 등 굉장히 많이 먹을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뇌를 살리는 음식들도 요즘에는 많이 방송으로 나오고 있죠. 그리고 현미하고 채식 해야 한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는데요. 음식으로 인해서 질병과
또 식인성 질병과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아이들의 과잉 행동이라든가 고혈압, 백혈병 또는 ACD, HD라는 아이들 때문에 아이들이 난폭해지거나 아니면 아이들 우울증이라든가 불면증에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모든 것들이 음식으로 인한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좀 보려고 해요. 이제 제가 한 참고 자료는요. 황성수 박사의 먹거리와 건강, 그 다음에 2017년도에 다시 방송된 바디버든 자궁편, 독성 유전편, 밥상 디톡스 무엇을 먹을 것인가와 생명의 선택 1, 2, 3, 항생제의 두 얼굴, 밥상머리의 작은 기적과 산에서 암을 이긴 사람들,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보려고 해요. 잘 먹고 잘 사는 법과 SBS 환경 스페셜, 첨가물의 비밀, MBC 스페셜인데요. 이 방송 잠깐만 볼 거예요. 왜 우리가 음식을 잘 먹어야 되느냐 하고 또 음식을 먹었을 때 그것 또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이죠. 잠깐 요거 끄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료수 제일 먼저 볼게. 잘 먹고 잘 사는 법을 좀 보려고 해요. 행동장애를 연구하고 치료해온 페인골드 협회. 이곳에서는 행동장애의 원인으로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인공 첨가물을 주목하고 있다. 아이들이 먹는 시리얼이죠. 우리 아침 식사로도 많이 하는 것입니다. Not really. This is made with synthetic colors, artificial flavors, etc. And if you look at the color, it looks more like confetti to me than something that you would actually eat. 식품 첨가물이 아이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은 여러 연구 결과를 근거로 하고 있다. 뉴욕시는 지난 80년대 초 800개 학교의 학생들에게 식품 첨가물과 당분의 섭취를 줄이는 4년간의 실험을 실시했다. 그런데 학생들의 평균 성적이 전국 순위에서 10%나 향상된 것이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2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협회의 회원으로 등록했다. They have to be informed, and that's really the key, to have access to the knowledge, to be able to understand how to apply the knowledge, and be able to then individualize whatever that particular child or person's needs are. So it's not as if, you can't have anything by any means. It's the awareness of the way the foods, really good foods, may play out in an individual, and specifically the artificial colors, flavors, and 3 preservatives that should try to be avoided at all times. 식품 첨가물은 안전 검사를 거쳐 매우 적은 양만 사용이 허가된다. 그러나 식품 첨가물이 청소년 범죄의 주요 원인이라는 연구들까지 세계적으로 끊이질 않고 있다. 일본에서는 탄산음료의 소비량이 2배를 증가한 시기 학교 폭력이 시작됐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ただその微量という時ですね、作ってる方では自分の商品しか問題にしませんよね。で、食べる方はいろんな商品をいっぱい取るのはいます。少しならね、そう心配ないけどね。崩れている食事の人はもうあれもこれももうそういう添加物をいっぱい使ったものをね、たくさん取ると。そうするとその相乗効果ね。그렇다면 우리는 하루에 얼마나 많은 식품 첨가물을 먹고 있는 것일까?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 허가된 첨가물은 580종. 너무 おそらく 많이. 事情は日本も韓国も同じだと思いますね。1日80種類。 for making the right decision. 아까 보여줬던 모발 검사 결과지인데요. 한번 보시겠어요? 알루미늄과 수은 등의 중금속에 기준치 이상 과다하게 오염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식생활에서 편중되어 있는 초등학생의 경우는 어떨까? 같은 방법으로 검사한 결과 중금속 오염도는 훨씬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알루미늄은 무려 72%가 넘는 학생들이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었다. 이거는 서울 시내 아이들이고요. 혹시 대기오염이 원인은 아닐까? 농촌 지역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시 검사해봤지만 결과는 서울과 크게 다를 바 없었다. 저희도 처음에는 서울 지역하고 중금속이라든가 노폐물 거의 사진쌀을 주식으로 먹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일본보다는 훨씬 낮았어요. 그 비결은 현미가 함유하고 있는 섬유질에 있었다. 섬유질은 중금속과 독소 등 유해 물질들을 흡착해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기능이 있다. 그러나
국미군보다는 훨씬 낮았어요. 그 비결은 현미가 함유하고 있는 섬유질에 있었다. 섬유질은 중금속과 독소 등 유해 물질들을 흡착해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기능이 현미 있다. 식사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우리 한 가지를 더 볼 건데 이거는 식불 첨가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보려고 해요. 자꾸 다리가 아프다 그러잖아요. 작년에 학교에서 일어난 선생님이 지금 이거는 2006년도에 일어났던 이제 환경 오름의 습격. 갑자기 또 안 아프고 그래. 아기 날 때 보통 뭐 그런 식으로 아픈 것 같아요. 저는 안 아파가지고 모르겠는데. 막 배 안에서 누가 막 칼로 막 갈기갈기 찢는 것 같으니까 어떨 때는 너무 아파서 차라리 내가 내 배를 찌르면 그게 덜 아프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아이들 생리통. 때문에 그게 며칠인지도 알기 때문에 그 공포심을 정말 안 겪어본 사람은 몰라요. And then one of the main reason I stopped is because I love animals a lot. 그녀의 점심은 잘게 썰은 음소거가 됐네요. 휴가 준비 잘 돼가? 맞는 게 없네. 죄송합니다. 이거 아닌데. 원하는 대로 예약. 그 다음 요거는 아닌데 그 다음 책 한 개 더 있었는데 어디 갔을까요? 요거군요. 그 아까 봤을 때 식품 첨가물을 만드는 일본 박사님 본인이 만든 식품 첨가물을 먹은 아들 때문에 강연을 시작하셨답니다. 강연장은 자리가 모자라 바닥까지 채운 관객으로 가득합니다. 맨 바닥에 쭈그리고 앉았어라도 가난아이를 바닥에 안고서 앉았어라도 이들이 듣고 싶어하는 강연은 안고서라도 첨가물의 전도서로 유명한 이들이 듣고 싶어하는 강연은 식품 첨가물의 전도서로 유명한 아베 씨의 강연입니다. 이거 어떻게 지우지? 이거 없애는 거예요. 그는 자신이 직접 개발했던 식품 첨가물들을 들고 강연을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이 개발한 첨가물이 든 가공식품을 먹는 아들을 보고 충격을 받아 참여의 뜻에서 이견으로 들어섰다고 했습니다. 甘くします。インスタント食品はですね、とにかく主成分しか追いかけません。甘さは甘いのは何をしてますか皆さん。砂糖ですね。砂糖なんか使いませんよ。高くなるから。溶かさなくちゃいけない。 아베 씨는 몇 가지의 식품 첨가물로 현대인들이 즐겨 먹는 청량 음료를 직접 눈앞에서 만들어 보이겠다고 했습니다. これは飲めません。噂の東京チャンネルでこれ飲ませたんですよ OL に。飲めませんこれ。どうして甘すぎますだろう。ところが添加物を入れると彼女たち飲みました。美味しいこれって。 이렇게 첨가물이 들어가는 음료를 저희가 먹고 있다고 해요.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는 생과일을 많이 먹죠. 그리고 과일향을 내는 합성 착향료를 섞었더니 마치 마술처럼 향기로운 청량 음료가 탄생했습니다. じゃあここで一応ありますね。これフリースタイルですね。いっぱい入れると酸っぱくなるんですよ。だね。でもね、これだけのこと。 자, 여기까지 보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저희는 뭘 먹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아이들이 좀 더 건강해지는 음식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좀 볼게요. 어떤 교회에 사는 10살 소년 리를 만났습니다.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리는 공놀이조차 집중하지 못합니다. 한 차례도 마음 먹은 곳으로 공을 차보내지 못하네요. 공은 자꾸만 엉뚱한 방향으로 가버립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 아시죠? 평소엔 평범하고 친절한 사람이 공격적으로 변신하는 모습을 그린 소설 말이에요. 그게 가장 적절한 표현일 거예요. 아들이 그렇다고 인정하기는 마음이 아프지만 사실이 그런걸요. 평소에는 이렇게 얌전하고 착한 아들인데 어느 순간 돌변해서 온 식구들을 가슴 철렁하게 하는 못된 소년이 된답니다. 얼마 전에는 방 안을 온통 난장판으로 만들어 엄마를 놀래켰다네요. 마치 폭격 맞은 한 척처럼 보이죠? 저요. 제가 그랬어요. 저쪽 애도요. 이렇게 되는 아이가 음식물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여기 좀 작은 의자에 올라가서 아주 세게 때렸어요. 여기랑 저기도요. 왜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네. 조금씩 넘어갈게요. 타고냈던 말이고. 이제 엄마가 기록을 해요. 아이가 무엇을 먹었는지. 꼼꼼히 기록하면서 엄마는 특정한 음식을 먹은 날 리가 더욱 폭력적이 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학교에서 열흘 동안 5번이나 난동을 부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일기를 쓰면서 자세히 살펴봤더니 친구 생일 파티에 간 아이더라고요. 거기서 리는 단과자를 먹었죠. 그리고 그 후에도 리가 화낸 남자를 보니 단과자를 먹은 날 더 화를 낸다는 걸 알게 됐죠. 그때 처음으로 설탕이나 식품 첨가물이 우리 아이한테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구나 생각했죠. 그리고 다른 거 볼게요. 닐워드 교수는 특정한 인공 착색류가 아이들을 난폭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So we started off with looking at tartrazine E102, a well-known food colorant. It's an azo dye, which was added to a large number of foodstuffs particularly fancied by children. 노란 빛깔을 내는 테트라진은 많은 탄산음료의 제조 과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인공 색소입니다. Within 30 minutes of being given this drink, these children become exceedingly 인공 감료가 먹은 아이들은 이제 아토피 피부염도 보이고요. 폭력성을 나타내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면 갑자기 난폭해진 것도 바로 이런 정크푸드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정크푸드에 들어있는 많은 양의 인공 감미료와 인공 착색료는 우리 아이들의 몸속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The amazing feature was that those who were already very depleted in zinc and these other essential trace elements rapidly started urinating it from their body. 타트라진과 결합한 아연은 30분 만에 과잉 행동군 아이들의 오줌을 통해 몸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정크푸드를 많이 먹는 과잉 행동군 아이들의 혈중 아연의 양이 일반 아동에 비해 떨어지는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The way it does this is that chemically, it literally binds them up so they are not able to participate in the biochemical reactions that the human brain needs them to be working out. 아연과 마그네슘, 철분과 칼슘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량 원소들입니다. 각종 인공 첨가물이 미량 원소와 결합해 몸 밖으로 빠져나가게 된다면 우리의 몸, 특히 두뇌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Well, if we don't consume the right types of food which are important for brain function, then we obviously will suffer from very, very obvious symptoms. We can end up having poor concentration span, we can end up being tired, we can end up with anxiety, stress, many of the things that belong to negative effects of the neurological system and brain function. 늘 생각하고 판단하기 위해 단 1초도 쉬지 못하는 우리의 뇌. 그 중에서도 특히 인성과 감정을 통제하는 전두엽은 우리 뇌의 기억력과 인지력을 관장하는 기관입니다. 전두엽이 바로 주의력을 집중하는 가장 중요한 센터면서 거기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밑에 있는 이제 감정이나 운동 분출을 적절히 제어를 해가지고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에게는 어떤 두뇌 음식을 먹어야 될지 한번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을 하는 동안 학교 급식실은 점심을 준비하느라 눈꽃을 쌌습니다. 급식은 모든 재료를 유기농으로 쓰고 모든 음식을 조리할 때는 인공 조미료를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No, we don't put no salt in it. No salt at all. No spices. These are just plain mashed potatoes. 정제하지 않은 현미를 사용해 밥도 하고 엽산이 듬뿍 든 브로콜리를 증기에 쪄내 영양소 파괴도 막는다네요. It'd be fish fingers, chips, beef burgers you would get pizza. It's just changed so much that you can't remember it. I mean, all the old fried food. 지금은 학교 급식도 건강한 메뉴로 모두 다 바꿔서 준다고 합니다. 학교의 식단은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데 병원의 영양사가 3주에 한 번씩 식단을 짜준다고 합니다. 두뇌 음식을 포함한 각종 영양소가 골고루 담겨있는 건강 식단이네요. 오늘은 으깬 감자와 브로콜리 찜, 유기농 소시지 구이, 신선한 과일 샐러드군요. 예전의 급식은 냉동이나 반조리 상태로 들여와 데우기만 하면 되는 인스턴트 식품이 많았답니다. 식단을 바꾸자 아이들이 처음엔 잘 안 먹었다는데 이젠 잘들 먹네요. 그런데 일을 나눠주고 하루에 정해진 양을 잊지 않게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단을 개선하고 이제 아이들이 집중력을 이제 향상했다는 내용도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학교에서도 이만큼 볼게요. 볼게요. 29점이었던 수학 성적은 지난해 71점까지 뛰었습니다. 음식을 바꾸고 난 다음입니다. 지난해 64점으로 16점이 올랐습니다. 영국 전역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SAT 시험에서 치네파크 초등학교는 2005년 총점 96점에서 2007년 214점으로 2배 이상 점수가 올랐습니다. 최하위권 196개 학교 중에서도 194등이었던 낙제학교 치네파크 초등학교는 두뇌 음식 프로젝트에 참가한 뒤에 말 그대로 한골 탈퇴했습니다. 정부로부터 건강한 학교상도 탔답니다. 음식을 바꾼 결과이죠. 다른 거 잠깐 볼게요. 그러면 두뇌 음식이 뭔지를 보겠습니다. 다시 찾았습니다. 아무리 치워도 사흘이 안 간다던 미선 씨의 방은 나와라. 나 전혀 더 이상 집중하기 힘들지 않아. 나 전혀 더 이상 집중하기 힘들지 않아. 어린 시절 5분 이상 집중해 말하기도 어려웠다는 피어스 씨. 어머니는 악동인 아들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피어스는 하지 말라면 더 했어요. 언젠가는 옆집에 사는 사람에게 침을 뱉은 적도 있었고요. 또 다른 이웃집 정원에서 기르던 그저 토마토를 다 뽑아버린 적도 있다고요. 어머니가 제일 먼저 한 일이라곤 피어스가 자주 먹던 정크푸드를 끊은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피어스에게 제일 먼저 해준 것은요. 집에서 직접 만든 신선하면서도 균형 잡힌 영양식단이었어요. 식단을 바꿨습니다. 보충제를 먹이고 정말 큰 효과를 봤습니다. 나 식단을 바꾸면서 탄수화물도 끊었습니다. 초콜릿도 많이 먹지 못했고요. 맥도날드에도 가지 못했어요. 특정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그 정크푸드를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피어스의 인생을 바꿔놓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마도 우리 이제 건강 음식은 무엇인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볼게요. 어느 한 가지 특별한 음식이 아니라 모든 영양소가 고루 담긴 두뇌 음식. 그 건강한 식단만이 잠겨있던 우리의 두뇌를 열어줄 것입니다. If you want to succeed in life, then you need to eat the foods that help your brain to work best. These are brain foods. 남북한 소년이 천사가 되고
번째 학교가 최고의 학교가 된 이유. 그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비밀은 바로 균형 잡히고 건강한 식단. 오늘 당신이 먹는 음식이 당신의 내일을 결정하는 열쇠입니다. 여기까지 음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11장 음식 규례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배 중엔 박수를 치지 않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우리에게 애굽의 어둠의 시절에 있었던 질병과 고통을 주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게 여호와 라파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좋은 말씀을 받고도 생명과 평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최초의 음식은 식물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주신 것은 채소, 곡식, 과일이었고요. 그러나 우리가 그 에덴을 잃어버렸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도 그 시대에 물과 채식만 하고도 지혜가 10배나 탁월했고 얼굴이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지혜를 지금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오경의 중심, 구약의 핵심, 그 중에서 백성의 거룩한 삶에서 하루에도 제일 많이 하는 행위, 씹는, 먹는 것, 회개해야 됩니다. 저부터도 많이 느슨해진 것 같아요. 조금 더 철저하게 지켜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음식을 안 가린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됩니다. 회개할 때 어떤 마음으로 좀 우리가 돌아봐야 되냐면, 내 몸이 하나님 건데 내 마음대로 탐식을 했다. 탐욕이에요. 그것도 더 먹고 싶어요. 더 씹고 싶고 더 그 맛을 느끼고 싶고, 그 탐식이고, 탐식은 탐욕이고, 탐욕은 우상숭배예요. 인류 최초의 죄도 먹는 겁니다. 굳이 안 먹어도 되는 선악과를 먹어요. 그게 지금 저랑 여러분 상태예요. 굳이 그거 안 먹어도 돼요. 굳이. 근데 먹고야 말죠. 그래서 우리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라는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오감과 육감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식생활 용서하소서. 두 번째,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애굽에는 내리지 않는 질병을, 애굽에는 내리는 질병을 우리에게는 내리지 않겠다. 생명과 평강의 언약,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하시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거룩한 삶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삶을 두고 이 시간 간구하는 기도,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회개와 감사와 간구하는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더욱더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정결하게 깨끗하게 살지 못하고 세상과 똑같이 먹고 마시며 취하며 살았던 것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럽다고 한 것,